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1강에 이어서 2강 진행합니다. 자, 지난번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세금. 모든 세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조세. 그럼 세금을 걷는 과세권자는 오로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럼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국세. 대표적으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갑니다. 국세청 세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럼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이렇게 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세금은 뭐다? 국민의 4대 의무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금전납부.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물납. 나누어서 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할납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항상 과세표준. 여기다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계산해서 산출해서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이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기본이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도 하고 지정된 날짜에 납부도 하는 세금이 있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하죠. 정부가 결정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가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를 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 무슨 징수가 있었다? 특별징수, 지방세 용어다. 그러나 국세는 뭐라 그래요? 이해를 신고납세.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겁니다.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그럼 지방세는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 부가과세.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부가는 뭐다? 결정. 결정해서 부담시킨 다음에 과세하는 것. 그래서 보통징수, 정부 부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죠. 공통사항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 고지 납부를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그 다음 국세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월급날 세금을 띄고 주는 거를 원천징수. 그래서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가액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래요? 총과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 다음 양으로 표시하죠?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가액이나 수량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자, 세율을 곱할 때는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한다. 비례세율. 근데 변동되게 곱하는 것도 있죠?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은 누진세율을 곱하는 게 있고 구체적으로는 뭐다? 초과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이거를 뭐다? 구체적으로 차등 비례세율. 일정한 비율을 차등이 뭐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다르게 차등. 그래서 세율은 누진세율을 곱할 수가 있고 세금의 종류에 따라 비례세율을 곱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취득세를 배웁니다. 자, 취득세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스스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다. 자, 그리고 우리가 취득세는 옛날 구라 그래요. 구취득세가 있고 옛날에 구 등록세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를 납부했다고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소유권을 등기할 때 내금 등록세 이러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자, 여러분들 상가를 분양받죠? 자, 상가를 분양받으면 유상취득이죠? 대가를 주고 취득세 몇 프로 낼까요? 취득세 몇 프로? 4%.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죠?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4%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2% 따로. 그리고 등기할 때는 등록세 따로 이렇게 하다가 합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낸다? 4% 내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할 때 등록세를 합쳐서 낸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떨까요? 옛날에 2%는 내고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무슨 몇 프로를 낸다? 4%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뭐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몇 프로를 납부해야 된다? 4%. 자, 이게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배웠죠? 자, 그럼 취득세. 자, 취득의 구분. 자, 취득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자, 매매, 교환 쭉 나와 있죠? 용어 나와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포인트는 뭐다?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를 승계 취득이라 그럽니다.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 근데 승계도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승계 취득을 말한다. 자, 그래서 취득. 취득이 뭐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겁니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관계,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뭐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를 우리는 실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금은 실질로 따진다. 등기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내 거잖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무슨 취득으로 구분한다? 간주취득. 이건 취득은 아니야. 그러니까 취득으로 간주라는 얘기는 뭐다? 본다. 본다. 그래서 간주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취득. 그래서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취득, 간주취득. 그럼 결론은 뭐다? 이해는 진짜 취득이고 이해는 짜가 취득이야. 짜가 취득이지만 법에 의해서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돌아가죠. 그럼 사실상 취득은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취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한다. 승계취득이다. 승계취득이에요. 그럼 이전받아서 취득할 때 승계취득은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리고 이전받아서 취득할 때는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내 걸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럼 우리 시험은 세법은 취득세 납부를 배우는 겁니다. 이전 등기 사항은 세법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뭐다?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승계취득. 그 다음 원시취득은 뭐다?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합니다. 그럼 최초로 취득하면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공통사항은 뭐가 된다?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승계는 이전 등기,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럴 때 공통사항은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라. 자,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승계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그럼 대표적으로 사고 파는 뭐다? 매매, 사고 파는 거. 취득세는 누가 내? 매수자가 내고, 파는 자는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죠. 자, 5억짜리 부동산입니다. 자, 5억짜리 부동산을 갑을과 매매가 일어났죠? 그럼 5억짜리 부동산을 을은 취득합니다. 무슨 취득이다? 승계. 승계 중에서도 유상. 5억을 주고 삽니다. 이렇게 5억을. 그럼 을은 내 걸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취득세 납부. 그래서 을은 취득세, 을을 뭐라 그래요? 매수자.
또는 양수인 똑같은 거예요. 매도자 매수자 수자 양수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양수인은 취득세를 내고 갑은 5억 받고 팔았잖아. 그럼 옛날에 갑은 뭐다? 취득했잖아. 그럼 옛날에 취득가액이 1억이야. 근데 이거를 얼마 받고 팔았다? 5억 받고 얼마 남았어요? 시세 차익이 4억. 그럼 갑은 4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에 대해서? 시세 차익 4억 남았잖아요.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도자 또는 뭐라 그런다? 양도자 가운데가 도자입니다. 이쪽은 가운데가 숫자고 수.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를 구분 잘해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사고파는 매매다. 그래서 파는 자는 남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럼 매수자는 전체 5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서는 매매만 알아주고 또 하나 요거 교환입니다. 교환. 자, 교환도 유상이다. 교환 유상입니다. 갑과 을 교환합니다. 서로 교환. 아파트와 갑의 아파트와 을의 토지를 교환한다고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교환도 포인트가 뭐다? 유상으로 봅니다. 유상. 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 가치가 5억이야. 교환 가치가 5억 대 5억짜리 부동산을 교환합니다. 그럼 아파트를 주고 토지를 갖고 오죠? 이에는 토지를 주고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그럼 갑에 옛날에 뭐가 있다? 취득가액이 있잖아요. 옛날에 취득가액. 그럼 아파트는 현 시세가 5억짜리입니다. 2억이다. 2억. 자, 그리고 이 땅. 자, 옛날에 취득가액이 있죠. 현재 가치는 5억입니다. 옛날에 취득가액이 3억이야. 이렇게. 그럼 5억짜리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 갑은 무슨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둘 다 계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 5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5억짜리, 자 5억 토지 5억짜리 받았죠? 양도가액이 5억이고 옛날 취득가액이 2억이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요? 3억.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들어가고 이에는 을은 5억에 대해서는 뭐다? 5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얼마 남았어요? 양도소득세는 자 취득가액이 3억이잖아. 그럼 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죠? 얼마 남았어? 이에는 2억 남았다. 5억에서 3억을 빼면 이에는 양도세 계산. 그래서 결론, 교환은 뭐다? 서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전을 받지 않고 물건이란 대가를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유상, 절대 무상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전시키는 거, 아파트를 이전시키고 땅을 받았죠. 그죠? 이전시키는 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뭐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 이전받는 거는 양측이, 쌍방이 이전받는 거는 5억에 대해서는 뭐다?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전받는 거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시키는 거, 토지를 이전시키고 아파트를 이전시키는 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고로 취득세 파트에서 교환은 포인트가 뭐다? 유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시험은 무상하면 안 된다. 자, 요 정도만 기본 강의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씨가 무상이다. 그럼 무상은 대가를 주지 않고 제3자로부터 이전받는 거지. 그래서 무상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상속, 대가 없이 제3자로부터 이전받는 거. 그리고 기부, 대가가 없는 거죠. 이거를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무상승계 취득.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 증여받았다. 원칙, 무슨 세금 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하죠?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를 쳐야죠. 그럼 등기를 칠 때 무슨 세금도 납부한다?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 이렇게 세금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증여,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출제 범위가 아니다. 출제 범위가 아니죠. 우리는 취득세가 출제 범위다. 그 다음 상속받으면 원칙은 상속세 납부해야죠.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쳐야 돼. 그럼 등기 칠 때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항상 취득세는 뭐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다? 사실상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원시라 그래요.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토지는 뭐다? 최초의 취득이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바다 등을 최초로 메꿔서 토지가 되는 거죠. 최초, 이거는 원시 취득. 그럼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증여나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면 무상, 취득 원인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유상, 무상.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하면 최초니까 원시 취득. 자,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 최초로 짓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축. 헐어서 다시 짓는 거를 재축, 이런 거를 최초의 취득이라 그래요. 그럼 신축만 알아주면 되죠. 건축물을 최초로 축조하는 거, 짓는 거를 원시. 그 다음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도 회사에서 만드는 거다. 건조, 최초의 취득이에요. 건조가 뭐예요? 회사에서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 건조. 그 다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최초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제조, 조립이라고 얘기하죠.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한다. 항공기 같은 거는 항공회사에서 조립한다. 그래서 결국 얘들은 회사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이 되는 거죠. 원시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다 이런 거 시효 취득도 최초의 취득이고 광업권, 어업권도 이 출원. 자, 없던 거를 출원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럼 최초로 출원받으니까 이런 거는 원시에 들어간다. 자, 이게 사실상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간주 취득이 중요하죠?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자, 위에 거는 뭐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했죠? 이에는 뭐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지는 않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증가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므로, 즉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해. 토지를 뭐해서 지목을 변경했잖아. 취득한 게 아니라 지목, 땅의 이름이죠. 땅의 이름, 지목.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전, 밭, 전을 대로 지목을 변경한 겁니다.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했다. 그럼 이때 밭일 때 가액은 1억이고 대가 되니까 땅값이 5억으로 이렇게 증가됐다. 그럼 1억짜리가 5억짜리가 됐죠? 그럼 증가한 가액 얼마예요? 4억. 그래서 이에는 변경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잖아. 그럼 취득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4억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네요. 자, 개수. 자, 개수는 건축법상 대수선이나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자, 이러한 건물에 뭐다? 이러한 건물이 나왔죠? 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순간 이거를 뭐라 그래? 개수라 그래. 그럼 이 건물이잖아. 그럼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있는 상태에서 개수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됐죠?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건물을 취득한 거는 아니지만 가치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하면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리모델링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됩니다.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용어를 뭐라 그래? 종류 변경이라 그래. 자, 종류 변경. 자, 차량을 예를 들어서 정원수를 늘립니다. 20명 정원인데 30명 타는 걸로 정원수를 늘리거나 이런 거를 종류 변경이라 그래. 또는 트럭을 구입해. 트럭이야. 이렇게 트럭. 이렇게 트럭입니다. 사람 타고. 그럼 트럭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납부했죠? 근데 트럭을 취득해서 나중에 얼음 장사를 하고 싶어. 여기에다 뭐다? 냉동탑을 설치해. 냉동탑. 그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이라 그래. 그래서 2천만 원 주고 냉동탑을 설치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럼 법은 냉동탑을 설치함으로써
트럭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재산의 가치 증가됨으로 재산의 가치가 트럭 가치가 올라가므로 이 부분만큼은 뭐다? 취득으로 본다. 종류 변경이에요. 종류 변경. 자, 그 다음. 자, 과점주주란 단어가 나와. 자, 주주야, 주주. 그럼 이거는 뭐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거야. 그럼 주식은 취득세 없죠. 근데 주식을 취득했는데 어떤 주식을 취득했어? 비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 비상장 주식을 취득합니다. 비자가 들어가야 돼요. 주로 벤처기업 주식. 주로 개인회사 주식이죠. 이런 거를 50% 초과 취득해. 그럼 초과죠, 초과? 그럼 과반수가 넘어가잖아. 그럼 이런 주주를 뭐라 그래요? 과점주주라 그래요. 과점. 어떤 주식을 취득했을 때 비상장 회사 주식을 50%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초과. 한 장만 더 사더라도 초과.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지배를 합니다. 관리, 운용, 처분 등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고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세금을 걷어야죠.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을 안 했잖아. 주식을 취득했지만 50% 초과가 되면 이 회사를 지배하더라. 사실상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의제 취득. 그래서 이 간주 취득의 종류는 언제나 출제됩니다. 몇 가지가 있다? 4개. 글씨가 4글자예요. 4개. 토지는 지목 변경, 건축물은 개수,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종류 변경, 공통사항이 뭐다? 가액 증가. 취득은 아니지만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죠? 취득으로 본다. 그럼 과점주주는 입문 과정에서는 2가지만 알면 돼요. 과점주주의 정의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 과반수가 초과하면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더라. 그럼 불이익을 줘야죠.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 취득. 그래서 결론이 뭐다?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2번째는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승계 취득. 그리고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다고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과세 요건이 달라요. 취득의 종류에 따라, 원인에 따라 과세 요건이 다르다. 과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자,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세금이라고 그러죠? 그럼 강제적으로 징수하면 과세권자가 세금 부과할 권리를 남용하잖아. 그럼 남용권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할 때 요건이 충족돼야 부과할 수 있죠.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되고, 그 다음 뭐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과세 대상, 그 다음 과세 표준, 세율, 이런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납세 의무자. 무엇을 과세할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얼마짜리? 얼마?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세 부담률은 몇 프로인가? 부담률을 얘기하죠. 그래도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다. 그래서 이 유상, 무상, 원시, 간주일 때 이 네 가지가 다 달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요건이 다르므로 이렇게 네 가지를 취득세에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일 때 세율이 다르고 무상일 때 세율이 다르겠죠? 또 유상일 때 납세 의무자가 다르고 무상일 때 다르고, 그래서 과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다?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취득은 뭐다?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증여 상속 받더라도 증여세, 상속세를 내지만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도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을 한번 해봤네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초에서는. 자, 승계 나왔잖아요. 승계. 자, 승계는 대표적으로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 매매, 이거 알아야죠? 그리고 교환, 요거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무상. 자, 무상은 뭐가 있다? 상속, 증여. 두 가지가 있었죠? 상속은 뭐다? 죽어서 받는 재산. 죽으면 상속. 살아생전에 이전시키면 증여라 그래요. 증여.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리고 원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무슨 등기 신청해야 된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그리고 유상은 유상 취득하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그래서 유상이나 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내 걸로 만들려면 원시는 최초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 쭉 용어 정리가 나와 있죠. 그죠? 쭉 봐자.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간주 취득이다. 무슨 취득이다? 의제 취득. 이거는 취득이 아니야.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지, 증가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자, 지목 변경. 자, 뭐가? 가액이 증가됐다. 자, 그 다음 계수 나와 있죠? 계수, 건축법상 대수선 또는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계수의 대표적인 게 쭉 나와 있죠? 자, 결론은 뭐다?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액은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과세를 한다는 뜻이라고요. 자,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쭉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과정에서 알아둘 거는 과점주주다.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그래서 이거는 뭐를 취득한 거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거죠? 지분을 취득했다 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뭐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회사를 지배하죠? 관리처분 운영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뭐다? 본다. 간주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입니다. 과점주주 용어. 그럼 이제 과점주주는 어떤 주주야? 항상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정의, 비상장.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할 때 50% 초과. 그래서 입문 강의에 알아야 될 거는 과점주주는 B, and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요. 그럼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들어갑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물건, 과세,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법에 열거된 겁니다. 열거주의. 이거를 열거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열거된 것만 뭐가 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무엇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열거된 거. 14개예요. 14개.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차량. 회사에서 만드는 거. 쭉 선박. 그리고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이용권, 승마 이용권, 콘도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몇 개예요?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개, 14개. 14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소유권 취득. 열거된 것만 취득세 과세한다. 딱 보니까 뭐가 없어? 임차권 이런 건 없잖아. 이런 건 없어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임차권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뭐 저당권, 뭐 분양권 이런 거는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열거된 거 14개입니다. 자, 그럼 열거된 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줄여서 3가지로.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권리. 하나, 5개, 8개, 14개예요.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절대로 세법은 지상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범위가 좁습니다.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 세법 용어. 그럼 토지가 뭐냐? 토지는 법률에 따른 뭐다? 법률에 따른 토지와 토지. 우리가 토지의 지목. 토지의 지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거는 나중에 다 배운다고요. 법률에 따른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항상 세법은 사실상 토지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갖고 있으면 취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따른 토지가 뭐다? 공부상 등기된 거. 공부상 토지와 그러나 등기 안 됐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토지면 과세할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 세 글자죠?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이라 그래요. 자, 건축법상 건축물. 지붕과 지붕은 필수입니다.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사후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 자,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시설물은 두 가지가 있다.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레저 시설 이런 거. 레저 시설이 뭐예요? 즐기는 거. 스케이트장. 이런 거. 그 다음 스케이트장 이런 게 있겠죠. 또 골프 연습장 이런 거를 우리는 레저 시설이라 그래. 스케이트장, 뭐 골프 연습장 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등등등. 그 다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은행 가면, 금융기관 가면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다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이네요.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임목은 뭐다? 이거는 등기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등기 칠 수 있죠? 토지와 분리해서.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도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다. 그래서 5개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 각종 권리라고 나왔죠? 8개. 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권리잖아. 광업권이 뭐다? 법에 의해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이 뭐다? 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사고 팔 때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다 권리예요. 약자가 뭐다?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양식업권. 그 다음 골프 회원권. 회원권이잖아. 단 이 회원권은 특징이 뭐다? 아무나 취득할 수 없는 회원제를 얘기합니다. 열거된 거.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5개. 약자로 뭐다? 골, 콘, 종, 승,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러니까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열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딱 정리가 돼요. 14개를 줄이면 3가지로 압축이 되죠. 하나, 둘, 셋.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각종 권리 8개.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된다. 단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 저당권 등은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이 취득세, 입문 강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과세 대상은 알고 기본 강의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취득세는 법인도 낼 수가 있고
개인도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원칙이. 법인도 취득세를 내고 개인도 취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다.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가 결정됐다? 과세할 대상 14개. 14개.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 누가? 아까 배웠죠? 사실상, 즉 실질 취득한 자가 냅니다. 즉 누가 낸다? 양수인. 양도인하면 안 돼요. 자,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불문이에요.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보다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기본은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자, 승계 취득하면 양수인이 내고 왜 소유자가 나와? 이거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취득이 아니잖아. 지목을 변경했다. 증가하면 취득세 내야죠. 그래서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다. 즉 이럴 때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자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용어는 이겁니다.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쳐서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가를 분양받았다. 1억짜리 분양받았어. 그럼 과세 표준은 1억이잖아. 세율은 몇 프로야? 4%. 그럼 얼마 내야 돼? 취득세를 400만 원. 이 4%는 뭐를 합친 거야?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서 4%. 그럼 2%. 납부했어. 이건 납부 안 했어. 그러더라도 등기 치려면 합쳐서 4%를 납부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합쳤어? 꼼수 부리잖아. 취득자는 2%는 내고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2%가 늦게 들어오잖아. 늦게 들어와. 그래서 지자체 재정 조달을 위해서 2% 납부 안 하더라도 합쳐서 4%. 그래서 이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강. 자, 쉬었다 진행합니다. 자, 잠시 후 진행합니다.